안녕하세요. 이명재 탁구센터의 이명재 원장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는 이제 포핸드 플릭이랑 그 백핸드 플릭에 대해서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거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그 카트볼 포핸드 드라이브, 카트볼 백핸드 드라이버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조금 어떤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사실 이제 그립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그립 부분을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만 지금 이제 오늘 하시는 이제 포핸드 플릭, 백핸드 플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시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거든요.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그립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 백핸드 어떤 백드라이브라든가 백핸드 플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 라켓을 쥐고 있는 손을 라켓을 살짝 빼보면 이 손의 그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탁구 동호회 회원분들도 내가 라켓을 이렇게 백드라이브를 이렇게 하는 도중이라든가 그럴 때 잡고 있는 손을 그냥 힘을 빼가지고 그냥 그대로 라켓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그립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이 져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그립 자체를 약간 좀 안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안으로 잡고 있다고 이 백핸드가 좀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포핸드로 전환을 할 때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백핸드 하고 난 다음에 화핸드 할 때도 이게 약간 그립을 아무리 푼다 하더라도 약간 그립 자체가 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면 이 백드라이브라든가 백핸드 플릭, 포핸드 칠 때 아주 용이할 수 있는 그립 자체가 이 라켓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뺐을 때 이 약간 옛날에 권총 빵 하는 그런 그립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치켜 세워져 있는 그립이 이 뒤에서 받쳐져 있는 그립이 나오든가, 쇼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립 자체가 이렇게 치켜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립을 빼면 그립 자체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플릭이라든가 백드라이브를 할 때 보면은 손목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손목만. 우선은 이제 백드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이 백드라이브를 구사를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립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경우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보낼 때 어느 정도에서 스윙이 어느 정도에서 끝나냐면은 거의 대부분 손목만 사용하게 되면 이 정도에서 많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회원분들이 이렇게 백스윙을 했다가 이 손목만 툭 돌리면은 여기에서 끝나면서 라켓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백드라이브라는 자체가 손목 자체를 너무 많이 처음에 많이 도는 손목을 사용하시면은 이 백드라이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이 오면은 이 손목을 쓰지 않고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거든요, 백드라이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정확성이 떨어지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를 손목을 탁 쓰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있다가 잠깐만. 이렇게 있다가 그립을 딱 빼보면 이제 그립이 딱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립 자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손목을 잡아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그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립 자체를 이제 약간 이제 권총 쏘는 것처럼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좀 약간 깊숙이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엄지를 세워주면은 손목을 더 내보내려고 해도 실제로 엄지를 딱 세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손목 자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려고도 안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 아까 전에는 스윙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켓가 실제로 팔꿈치보다 많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약간 공 자체를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슴을 약간 열어주는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롱백 드라이브는. 자, 다시 한번. 아까 전에는 이렇게 돌아갔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일부러 마지막에 손목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손목을 일부러 안 쓴 상태에서도 드라이브가 충분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트볼을 걸 때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제가 그때도 이제 약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공이 카트볼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커트를 할 때 보면은 커트에 대한 부분을 이 밑부분을 많이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 밑부분을 맞춘다는 거는 이 커트공이 밑을 쳐야지만 실제로 공이 넘어간다는 얘기, 위에 치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백드라이브를 할 때도 이 위에를 바라보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수들처럼 손목 자체를 많이 이렇게 열어서 막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좋지 않아요. 지금은 공 자체를 그냥 내가 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각도 그대로 그냥 나온 상태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손목 자체를 이렇게 공을 받쳐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카트하는 거를 맞출 수 있는 자세를 맞춘 상태에서 그냥 쭉 열어만 줘도 카트볼에 대한 거를 힘을 많이 안 주고도 걸 수 있어요. 이 라켓대로 공을 받친 상태에서 그냥 쭉 이렇게 열어주듯이, 공을 이렇게 열어주듯이.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백엔드에서 스트레이트로 이제 직선 코스로 백드라이브를 거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라켓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열었는데도 공이 절로 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백드라이브를 하실 때 이 공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쪽 면을 맞추고, 공의 이쪽 면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는 백드라이브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그런 백드라이브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백드라이브에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공 자체의 면을 전면을 맞춘 이후에 약간 오른쪽을 맞춰서 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전면을 맞춰서 오른쪽을 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의 백드라이브를 거셔야 여기서 나갈 때도 스트레이트 가게 되고, 여기서 당기면 백코스가 되죠. 다시 한번 열어서 스트레이트, 당겨서 크로스. 그러니까 라켓의 끝에 같은 거를 이렇게 잡는 과정을 주면서 받친 상태에서 그냥 크로스, 스트레이트, 이게 똑같이 열어줘야 돼요. 스트레이트를 걸 수 있는 백드라이브를 지금 이게 여는 동작을 해줘야지만 상대방의 화회전 서비스에, 그러니까 그 포핸드 스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레시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른손 제비의 포핸드 화회전 서비스, 그냥 반회전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선요. 반회전 회전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왼쪽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손목을 사용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당기게 되면 어디로 가죠? 약간 이쪽으로 튀죠. 이쪽으로 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튀는 성질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안 튀게 하려고 약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바꾸려고. 회전이 오는 거를 이렇게 약간 몸을 틀은 상태에서, 회전이 오는 걸 틀은 상태에서, 회전이 오는 걸 틀은 상태에서, 회전이 오는 걸 틀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몸이 약간 이게 회전이니까 이렇게 열어주겠죠. 그런 상태고 쭉. 이 공이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보면 강한 공은 아니지만 회전이 먹으면서 반대 회전을 이렇게 주면서 열어주게 되면 공이 회전이 먹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를 드라이브를 이렇게 위에를 탁 걸어야 된다는 어떤 좀 어려운 기술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백드라이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핸드 카트볼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립 부분이 이제 약간 이런 그립이 아니라 약간 열어주는 그립에서 시작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백드라이브 할 때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 포핸드 드라이버에 대한 준비 자세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힘을 줄 때는 이 라켓을 순간적으로 꽉 잡아야 되거든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켓가 서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힘을 딱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엄지를 팍 잡아주는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엄지가 아까 권총 자세에서 그냥 진행이 되면 되고요. 거기에서 힘을 줄 때만 그때는 엄지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립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선은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에 대한 거를 조금 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드라이브 자세를 한번 드라이브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아마추어 분들이 라켓을 어떻게 들고 계시냐면 준비 자세를 딱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라켓가 거의 대부분 한 90도 정도로 라켓을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힘이 한 30% 정도를 쥐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면은 이 라켓을 그냥 내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보다 내리는 게 힘이 더 빠집니다, 이렇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꺾고 있는 것보다는 손목을 약간 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빠져요.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그래서 라켓 위치를 레시브 자세, 그 기본 자세를 이 무릎 앞에서 한 2-3cm 정도 앞에 위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라켓가 탁구대 쪽에서 이게 좀 높이가 탁구대 정도의 어떤 위치하는 정도만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빨간 면이 상대편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잡는 준비 자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시브 자세 같은 것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팍 뛰어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이거를 내려가고 그러니까 벌써 힘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주고 들어가니까 백스윙을 할 때 힘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꽉 올리려고 그러는 게 그게 잘 안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카트볼이 오면 다른 거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중심만 이 골반을 이용해서 약간 열어주면서 이렇게 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라켓을 왜 아까 전에 빨간 면을 약간 보여주는 게 좋냐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허리만 딱 틀면 라켓 면이 자동적으로 열려요.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안으로 했다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이 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손목을 막 열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힘이 들어가고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드라이브의 어떤 그런 핵심은 백스윙에 있어요. 백스윙. 근데 백스윙이 참 할 게 많거든요. 막 다리도 열어야 되고, 막 하체에 힘도 줘야 되고, 어떤 막 그 골반에 어떤 힘을 받아야 되고, 손목도 열어야 되고, 막 어떤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간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간소화시킨 자세에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만 살짝 열어주면서 중심만 주면 그 상태에서 그냥 틀어준다는 느낌만 주셔도 드라이브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우선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틀어서 가볍게 이렇게 오세요. 틀어서 툭 이렇게 또 내리고 툭 또 내리고 툭 내리고 툭 내리고 툭 내리고 이런 식으로 라켓에 대한 부분을 미리 자세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틀었다가 그냥 가시기만 해도 그 어려운 백스윙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요한 핵심. 제가 이제 그립에 대한 부분을 이게 약간 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열어야 되는 부분에서 잠깐의 실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연 게 아니라 숙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목 자체가 이렇게 연 거는 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 밑부분이 이렇게 돌아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열었기 때문에 이건 숙여진 상태가 되게 이게 안 올라갑니다. 잘 이 거리 걸려요. 근데 이 연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원심력에 의해서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라켓을 여기 무릎이 있는 데 놨었죠. 그래갖고 빨간 면을 보여줬죠. 그러면 빨간 면을 보여준 상태가 이제 세워진 상태가 돼야 돼요. 카트볼 드라이버 걸 때.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원심력으로 이렇게 돈다라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열린 거지. 팔꿈치를 이렇게 이 투석기만 이렇게 열었다가 탁 당겨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스윙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을 우리가 포핸드 카트 할 때 맞추는 그런 부분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야지만 이게 진짜 열립니다. 그래서 열린 상태에서 그 스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팔꿈치를 그냥 이렇게 당겨서 이게 눈 밑으로 가는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약간 그냥 편안하게 이게 약간 거울 닦듯이 이렇게 축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야 실제로 이렇게 라켓 면도 살고 이 앞면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당겨버리면 이 까만 면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약간 거울 닦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을 해줘야 이 스윙이 어떤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같아요. 그래서 그 백스윙 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 때 정말 제가 너무 드라이브스럽게 드라이브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회전량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드라이버가 망가집니다. 파워가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 때
약간 스트로크, 여자분들 이렇게 스트로크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50% 정도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연 상태에서 공을 약간 때리듯이 맞으면서 임팩트를 회전량 50%,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 그냥 딱 치는 듯한 느낌의 어떤 50% 이거를 약간 가미를 해주셔야지 드라이브 파워가 붙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잡아놓고서 회전을 이렇게 많이 주려고 하세요. 이렇게 회전을 많이 주려고 하면 이게 공이 잘 안 뻗어요. 힘만 잔뜩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치? 이 공이 소리가 그러니까 너무 어떤 촉촉 소리가 아니라 약간 벅 하는 소리가 나는 드라이브가 실질적으로 좋은 드라이브거든요. 조금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 쪽에서 지금 아까 좀 드릴 말씀이 많다라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이 무릎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자세가 그 모든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라켓을 많이 이렇게 안 들어요. 레실에서 이렇게 많이 내리지. 그러니까 선수들 이렇게 드라이브 연습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스윙을 어떻게 하시냐면 착 이렇게 모아주는 과정을 줘요. 근데 실제로 이게 힘을 모아주는 과정 앤드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주고 빼는 거예요. 이렇게. 왜? 다음 공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임팩트를 힘을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빼는 과정인데 힘을 여기서 이렇게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은 드라이버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그냥 뺀다 생각하세요. 뺀다는 느낌. 뺀다는 느낌. 뺀다는 느낌. 공을 맞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약간 돌아와주는, 팍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스윙들에 대한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드라이브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게 아니라 하나, 그 다음에 힘을 무릎 앞에다가 탁, 또 무릎 앞에다가 탁, 무릎 앞에다가. 그래서 카트볼 하나하나 연습을 할 때 그게 약간 몸에 뵐 수 있도록 걸고 여기서 이렇게 딱 준비하는 과정을 자꾸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걸자마자 바로 이게 무릎 앞에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드라이브 걸고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서 준비하게 되죠. 그게 연속 드라이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연속 드라이브에 대한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트볼 하나하나 걸 때 걸고 내려와서 준비하는 거를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라켓을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라켓을 좀 편안하게 내려줘라. 그게 오늘의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고 또 라켓가 각도가 그 커트볼에 대한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서 억지로 힘을 갖고 걸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서 임팩트를 가볍게 주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연습을 백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